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에 대한 아주 중대하고도 긴급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바로 스마트폰의 두뇌 중에서도 그래픽을 담당하는 GPU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품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 결정 하나가 삼성전자의 주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거대한 도박이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2020년을 기억하십니까? 애플이 인텔과 결별하고 자체 개발한 칩 M1을 발표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애플의 도전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PC용 프로세서는 인텔이나 AMD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애플은 세상을 비웃듯 완벽한 성공을 거뒀고 애플의 시가총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바로 그 애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의 이번 도전은 애플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CPU가 권력이었다면 지금은 GPU가 곧 권력이고 돈인 시대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폭등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핵심 권력을 남에게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AMD로부터 말이죠. 하지만 이제 삼성은 그 월세살이를 청산하고 자가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당장 내년, 내후년 갤럭시 스마트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삼성전자의 GPU 독립 선언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부터 기술적 난이도, 그리고 미래 시나리오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 애플의 사례를 완벽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자체 칩 M1을 내놓기 전까지 맥북은 인텔의 CPU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인텔의 기술 발전 속도가 애플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발열은 심했고 배터리 효율은 떨어졌으며 신제품 출시 일정마저 인텔의 칩 공급 스케줄에 맞춰야 애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 부품 회사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팀 쿡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 이 결정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째, 원가 절감입니다. 인텔에게 지불하던 비싼 칩 구매 비용이 사라졌습니다. 자체 설계 후 TSMC에 위탁 생산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애플의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최적화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 회사가 다 만드니 성능 최적화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적은 배터리로도 엄청난 속도를 내는 전성비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셋째, 생태계의 완성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이 모두 같은 아키텍처의 칩을 쓰면서 앱 호환성이 완벽해졌습니다. 사용자들은 애플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자립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열매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삼성은 지금 애플이 겪었던 그 서름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모바일 AP인 엑시노스를 아실 겁니다. 한때는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대등하게 경쟁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발열 문제, 성능 저하 이슈로 인해 자사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에서조차 엑시노스가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GPU였습니다. 삼성은 CPU 코어는 ARM의 설계를 가져다 썼고 GPU는 AMD와 협력해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PC 그래픽카드의 강자인 AMD의 기술을 모바일에 이식하면 최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콸콸 들어오는 PC와 달리 한정된 배터리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전력 효율이 생명입니다. AMD의 고성능 아키텍처를 억지로 모바일에 구겨 넣다 보니 발열을 잡지 못했고 성능 유지력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삼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전량 수입해서 써야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자가 퀄컴에게 지불하는 칩 구매 비용만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인 퀄컴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재주는 삼성이 넘고 돈은 퀄컴이 버는 셈이죠.
게다가 AMD에게 지불하는 라이선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경영진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핵심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이류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AMD와의 라이선스 계약은 연장하되 의존도는 줄이고 독자적인 GPU 아키텍처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개발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즉 LSI 사업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6년, 늦어도 2027년까지는 퀄컴을 뛰어넘는 혹은 대등한 수준의 자체 GPU를 답재한 엑시노스를 내놓는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효과는 막대한 비용 절감입니다.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퀄컴 구매 비용을 내부 매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칩 원가를 낮추면 스마트폰 가격을 방어하거나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설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과의 시너지입니다. 자체 설계한 칩을 자사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노하우가 내부에 축적됩니다. 이는 TSMC를 추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독자 개발을 선언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AI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온디바이스 AI, 즉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이 내 말을 알아듣고 그림을 그리고 통역을 해주는 세상입니다. 이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산 능력입니다. 단순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CPU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렬 연산에 특화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물론 NPU라는 신경망 처리 장치가 있지만 범용적인 AI 연산에는 여전히 GPU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즉, 미래의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라 손안의 AI 슈퍼컴퓨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엔진인 GPU를 남의 기술에 의존한다? 이것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삼성은 보았습니다. 애플이 자체 칩을 통해 어떻게 AI 기능을 아이폰에 최적화하는지를 말이죠. 구글도 텐서 칩을 직접 만들어 픽셀폰의 AI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만 뒤처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체 GPU를 가져야만 삼성의 AI 서비스인 갤럭시 AI를 하드웨어 레벨에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해야만 진정한 AI폰을 만들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바로 ASIC, 주문형 반도체 시장입니다. 삼성이 모바일 GPU 기술을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AI 전용 가속기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그 시장 말입니다. 모바일에서 검증된 저전력 고효율 GPU 기술은 전력 소모가 엄청난 데이터 센터용 AI 칩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기술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지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이 이 GPU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성능도, 벤치마크도 아니라 갤럭시 가격 구조입니다. 지금 삼성은 스마트폰 한 대를 팔 때마다 퀄컴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줍니다. 이 비용이 사라지거나 줄어들면 그 돈은 두 군데로 갑니다. 하나는 가격을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여유, 또 하나는 배터리나 메모리 같은 눈에 안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입니다. 반대로 이 도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앞으로도 비싼 칩을 계속 사와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스마트폰 가격이나 원가 절감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건 삼성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게 될 갤럭시가 비싸질지 버틸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 문제가 끝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AI 시장입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에게 4조 원, 아니 4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미래 먹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난관은 없을까요? 물론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바일 GPU 개발은 반도체 설계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해야 하고 발열을 억제해야 하며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예술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퀄컴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아드레노라는 강력한 GPU IP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ARM의 말리 GPU를 쓰다가 AMD의 라데온 기술을 가져왔지만 최적화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삼성은 미국 텍사스와 산호세에 GPU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재를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출신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삼성이 이번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개발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당장 내년에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갤럭시 S24 그리고 곧 나올 S25 시리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독자 GPU 개발을 완료한다고 예상되는 시점, 대략 갤럭시 S26이나 S27이 나오는 2026년, 2027년이 되면 이야기가 이때부터는 엑시노스가 탑재된 갤럭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삼성의 도박이 성공한다면 그때의 엑시노스는 지금의 엑시노스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처럼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가고 고사양 게임을 해도 뜨거워지지 않으며 AI 비서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여전히 발열에 시달리고 배터리가 녹아내리는 불량감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 2나노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잘 나온다면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공장을 안방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팹리스, 설계 기업인 퀄컴이나 엔비디아는 갖지 못한 삼성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설계와 공정의 최적화, 이것이 삼성의 승부수입니다. 자,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7년 1월,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장입니다. 무대 위로 삼성의 사장이 올라와 새로운 갤럭시 S27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소개합니다. 삼성의 독자 기술로 완성된 GPU, 가칭 XGPU입니다. 화면에는 벤치마크 정수가 뜹니다. 퀄컴의 최신 칩보다 성능은 10% 높고 전력 소모는 20% 낮습니다. 현장의 관객들은 환호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날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1위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쾌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인식도 필요합니다.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체 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디어텍 같은 대만 기업들도 무서운 속도로 기술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이 머물거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의 GPU 독자 개발 선언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에 나온 절박한 외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흐름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기술 변곡점을 주시하십시오. 단순히 카메라 화소수가 늘어나는 것이 혁신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특히 GPU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진정한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거나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번 도전은 한국형 엔비디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무모한 도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M1을 만들었을 때 세상은 변했습니다. 삼성이 AMD 그늘을 벗어나 독자 GPU를 성공시킨다면 또 한 번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기업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GPU 내재화는 연간 수천억 원의 라이선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엑시노스 탑재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연간 수조 원의 칩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MX의 영업이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주주들에게는 더 많은 배당 여력이 생기고 기업 가치는 재평가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파운드리 사업부의 가동률을 높여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독자 GPU 모델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가진 저력, 초격차의 DNA를 믿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애니콜 화형식을 치르며 품질을 혁신했던 그 정신이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영상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의 GPU 독자 개발 선언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자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애플의 성공 방정식을 삼성이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낼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삼성이 퀄컴과 애플을 뛰어넘는 GPU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뉴스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의 권력 이동을 읽어야 미래가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리는 큰 그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 테크노믹스는 앞으로도 이 치열한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